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이 무엇인가? 이제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영상을 보시게 된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이름 그대로 민간이 하는 것이고 그 민간 어린이집에는 이제 직장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직영을 하는 성격이고 직영이다 보니까 관리는 위탁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리를 위한 신청 자료를 이제 이렇게 대행을 맡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회 보좌관을 22년을 했는데 여성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회를 처음 들어갔던 1988년만 해도 여성 보좌관은 여성 의원만 모시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여성 보좌관이 남자 의원도 모시게 된 거는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돼서 그때부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는 1988년부터 이제 거의 12년 이상은 반드시 여성 의원님을 모신다는 전제 하에 이제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성 의원님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상임위를 여성위원회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는 당시부터 이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책적 변화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그동안의 역사 이제 법안이 발의돼서 지타견 지역 타가서 연합회 뭐 이런 데하고도 의견 조율을 하는 그런 절차까지 밟았으니까 뭐 어린이집이 몇 개 안 됐을 때부터 이제 제가 어린이집 문제의 한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제가 또 한국비서협회 회장을 하면서 서울 지역에 있는 보육정책위원으로 또 5년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보육정책위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 싶은 분들이 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해주시면 아주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거를 검토하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게 바로 이제 보육정책위원인데 그 일을 5년간 하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 원장님 내지는 법인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서 제출한 서류들을 제가 직접 보고 검토하고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건 야, 이 같은 자료 제출하느냐고들 고생이 정말 많겠다. 어쩌면 이렇게 자료가 양이 많고 내용이 다양하고 구체적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해오던 차제에 이제 또 그 심사를 하려면 많은 자료가 이제 저희 집으로 배송이 되니까 왜냐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해서 제대로 평가하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한 일주일 전이면 그 응모하신 원장님들의 자료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랑 같이 참여하는 한 10여 분의 정책위원분들에게도 다 동시에 오겠죠. 그로 인하여 제가 이제 그 자료하고 친해질 수 있었고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제가 한국비서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야, 이 PPT 자료 너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어디
제안서를 낼 때 이 자료를 활용을 해야지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 2016년 뭐 요 시점에 제가 보육정책위원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행정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아이템은 태평양 바다의 물고기만큼 많습니다. 무한대. 행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서류도 내가 대행을 맡아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운영계획서, 운영예산서, 또 PPT 이 세 가지 자료를 개별별로 위탁을 받아서 제가 작업을 해드리는 일을 해서 고가로 위탁들을 받았었죠. 근데 보니까 이 자료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셀프로 직접 하시는 거가 저에게도 좋고 의뢰를 맡기시는 원장님에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저는 사실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뭐 띄어쓰기 뭐 점찍기 뭐 이런 식의 오탈자 이런 거에 아주 치밀하게 관심 갖는 데 비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치밀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하고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장님들도 이제 항상 낮에는 어린이들하고 지내느냐고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 자료에 반영되기 위한 소통이 밤늦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또 그 시간은 퇴근을 하고 또 주말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에 뭐 여행을 갔다든가 가족과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고 이러니까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내 아이템이 아니구나, 포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기본 자료는 저희 또 직원들 꼼꼼한 직원들이 또 잘 수정해주고 그래서 완벽하니까 이 자료를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게 아니라 셀프로 운영계획서, 운영예산서, PPT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틀을 구입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일부의 내용, 예를 들어서 수탁 취지서라든가 보육 철학이라든가 자기소개서 뭐 이런 정도만 수정해서 넣고 나머지는 사실 표준보육이나 누리보육 뭐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정책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원장님이든 그대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운영계획서, 운영예산서, PPT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해서 셀프로 본인이 수정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블로그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이 풀로 맡기겠다고 하는 의뢰 건보다 자료를 사서 셀프로 만들겠다라는 자료 구입에 대한 아이템이 훨씬 많은 의뢰인들이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자료를 사갖고 이제 성공적으로 원장님이 되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감사 인사들을 해오셔서 저도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자료 판매를 하는 행정사로서 보람을 오랫동안 느껴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렇게 자료 판매를 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하는데 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5년이 경과돼서 이제 재위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거죠. 근데 재위탁을 할 때 이 원장님이 5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당신에게는 아주 월등한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없습니다. 단지 그냥 운영을 잘해 온 거에 대한 몇 프로의 가점을 있을 망정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신규로
지원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행정사님, 제가 덕분에 잘 운영을 해서 5년 동안 잘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위탁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행정사님 도움을 받으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연락을 잘 하신 게 5년 전에 제가 자료를 드릴 때만 해도 메일을 2개만 보내면 될 정도로 양이 그냥 운영계획서와 취약보육 뭐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는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보육이나 누리보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수정된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떤 자료들이 추가되냐 하면은 서류 간소화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자료, 또 노무 지원, 고용계약 약정서, 유급 병가 제도 운영에 대한 자료, 또 생태 친화 프로그램, 영유아 바른 품성 프로그램이 또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프로그램,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그런 자료가 또 늘어났고, 또 열린 어린이집의 개방성과 투명성, 이 자료는 이제 과거에도 드렸던 자료죠. 그 다음에 특별보육 4차 산업혁명 대비 특별활동 운영 자료, 그 다음에 시설 운영 및 관리 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자료, 또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환류 시스템 운영 자료, 취약보육 관련 준비 자료, 또 초등 연계 프로그램 유아 영어 교육 자료, 또 학부모 민원 대체 매뉴얼, 안전관리 계획, 지역사회 기여 계획, 원화모집 계획 및 방법,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가 늘어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자료가 늘어나게 된 배경은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누리보육이나 표준보육에 근거한 운영계획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야 됩니다. 또는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거, 중대재해 예방 이행 조치에 대한 자료가 추가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 지자체가 추가되는 자료를 요구하게 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민경 행정사는 이제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곳곳에 자료를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원장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어느 지역이든지 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자료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이제 제가 운영계획서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면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그 지역 자료를 선택해서 추가 첨부해서 이제 파일을 편집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만에 하나 내가 A라는 지역에서 떨어져서 다시 뭐 경기도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서울 지역으로 도전을 하겠다, 뭐 충청도로 도전하겠다, 그래도 모든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아주 풍성한 자료가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다시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연락 주신 의뢰인에게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자료를 또 업데이팅 된 자료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만족해 하시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을 전체 어린이집의 40% 비율로 높여나가려고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학부모 대부분이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국민적 니드를 반영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신규로 공고가 올라오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넣는 걸 의무로 하고 그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겠죠. 새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우리는 왜 민간에게 임대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입니까? 우리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가 이제 빗발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공모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40%가 넘게 되면은 이제 정부 정책은 또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또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속해 있는 교사나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볼까라고 약간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골든타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응모하실 것을 강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블로그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법인은 연락 주시면 이민경 행정사가 충실하게 준비된 자료를 여러분에게 판매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